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매틀랩 제어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단에서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첫 번째로는 조건분 제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if, else, switch라고 일단 되어 있습니다. 조건문을 사용하면 런타임에 사용할 코드 블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얘기를 해보면 해당 조건문이 있을 때 이제 현재 예제 같은 경우에는 램 명령어를 사용을 했는데 이제 현재 그 조건에 해당을 할 때 그 코드 블록을 실행을 하고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코드 블록을 뛰어넘는 식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때 해당 부분을 예제를 통해서 예제를 코드로 직접 실행을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코드를 살펴볼 때 이제 그 코드에서 나오는 다루는 명령어나 함수에 대해서 직접 도큐멘테이션을 보면서 알아볼 것이고, 그리고 다음 코드로 넘어갈 때 보이다시피 클리어와 CLC를 각각 사용해줬습니다. 해당 부분은 지금 처음에 설명을 일단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doc라는 명령어를 사용하여서 이제 거기에 뒤쪽에다가 이제 제가 알아보고 싶은 함수에 대해서 입력을 하면 해당 도큐멘테이션에 대한 페이지가 열리게 되는데, 일단 클리어 명령어와 CLC 명령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시피 이제 클리어 명령어 같은 경우에는 작업 공간에서 항목을 제거하여 시스템 메모리를 늘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기 다른 설명에 또 보았을 때 클리어는 현재 작업 공간의 모든 변수를 제거하여 시스템 메모리를 해체한다고 합니다. 해당 부분은 좀 이따가 이제 좀 이따가 디버깅을 진행을 하면서 실행을 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CLC 명령어 또한 있는데 이제 doc, CLC 사용, 잘못 쳤다. doc, CLC를 사용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 CLC 명령어는 명령창 지우기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여기 예제에 보시는 것처럼 어떠한 명령창에 어떠한 값이 이렇게 출력이 되어 있을 때 CLC 명령어를 사용을 해주면 이제 이렇게 커맨드 창이 모두 지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좀 더 코드 예제를 살펴보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예제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A에 이제 lend i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어떠한 값을 A에 저장을 시켜주는데, 이제 도큐멘테이션 lend i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lend i는 균일하게 분포된 정수형 의사단수라고 합니다. 설명에서 보았을 때 첫 번째 설명 같은 경우에는 인수가 하나일 때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수가 두 개인 상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두 개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lend i 두 번째 예제에서 두 번째 설명에서 첫 번째 인수는 imax, 두 번째 인수는 n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간 i부터 imax, 1부터 imax, 그러니까 1부터 첫 번째 인수의 이산 균등 분포에서 추출한 정수형 의사단수로 구성된 두 번째 인수인 n by n 행렬을 반환한다고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imax에 100을 집어넣었고 n에 1을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거에 대입을 해 생각을 해보면 구간 1부터 100까지의 이상 균등 분포에서 추출한 정수형 의사난수를 이제 원 바이 원 행렬로 반환한다고 합니다. 즉 스칼라 값으로 출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부터 100 사이의 난수를 하나의 스칼라 값을 이제 출력이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91이라는 값이 랜덤으로 이제 A 변수에 저장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조건문에 해당하는 이제 if 함수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 내부의 이제 조건을 보면 또 램이라는 어떤 함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함수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램 함수에 대해 나오게 되는데, 나눗셈의 나머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읽어보면 첫 번째 인수인 A, 두 번째 인수인 B를 사용을 하여서 A를 B로 나눈 나머지를 반환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 첫 번째 예제로 보았을 때 A가 23, B가 5일 때 해당 부분을 나머지 그 나눗셈을 해주면 나머지가 3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제 r이라는 변수에 3이 이게 입력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해당 부분 또한 지금 이제 저희가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여기 조건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램 함수를 거친 값이 이제 그러니까 즉 나머지가 0일 때 딱 떨어질 때 그때 이 조건을 실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91이기 때문에 91을 2로 나누면 나머지가 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가 여기 같은 경우에는 0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여서 이제 해당 조건문을 거치지 않고 바로 엔드 쪽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보이다시피 바로 엔드 쪽으로 넘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또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클리어하면서 CLC 함수를 사용해 줄 것인데 여기 A에 91이라는 값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작업 공간에. 그래서 클리어하면서 사용을 해주며 작업 공간이 모두 지워지게 될 것입니다. 해서 이렇게 작업 공간이 모두 지워지게 되고 CLC 함수를 사용을 하여서 현재 여기 명령창에 있는 이 정보들을 모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if문은 키워드 선택사항 else if 또는 else를 사용하여 다른 선택 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해서 이제 현재 다음 예제도 살펴보게 된다면 이전과 동일하게 이제 렌드 i 함수를 사용을 해서 1부터 100까지의 스칼라 값을 a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a는 1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3이라는 값이 나와서 그 값이 a에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까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if, else, 이제 if를 사용을 하여서 각각 조건에 맞는 명령을 사용을 하게 될 것인데 이제 a는 13이기 때문에 30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첫 번째 조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 disp라고 스몰이라는 20번 라인에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또 여기서 disp가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는 아직까지 확인 안 해봤기 때문에 동일하게 도큐멘테이션을 이용을 하여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disp 변수값 표시라고 합니다. 여기서 해당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변수의 이름을 출력하지 않고 입력한 그 변수의 값을 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냥 뭐 값 앞에 x는 이라고 표시가 되는데 이제 disp 디스플레이의 약자인 것인데 이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고 값만 반환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른 거 없이 스몰이라는 값만 출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출력이 되었고 다른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해당 부분이 이제 부합을 했기 때문에 다 넘어가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몰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고 해당 조건문을 이제 종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이제 클리어와 CLC를 사용을 하여서 모두 지워줍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을 보았을 때 또는 알고 있는 일련의 값과 같은지 테스트하는 경우 스위치 문을 사용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해당 부분도 동일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이제 아래쪽 먼저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if와 스위치 모두에 대해 매틀랩에서는 첫 번째 true 조건에 해당하는 코드를 실행하고 코드 블록을 종료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조건문에는 AND 키워드가 필요합니다. 이게 되어 있는데 알고 있는 이산 값이면서 값의 개수가 많을 때는 일반적으로 스위치문을 사용하는 편이 if문을 사용하는 것보다 편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위치 값과 케이스 값 간의 부등 테스트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해당 부분을 일단 코드를 살펴보고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코드를 살펴보게 될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weekday라는 또 함수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큐멘테이션을 이용을 하여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eekday 요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당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입력이 총 3개인 것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입력이 총 3개인 것을 다루고 있었는데 그거를 보면 지정한 형식과 지정한 로켈의 언어로 요일의 이름을 반환한다고 합니다.
day from과 language는 순서 상관없이 지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weekday를 사용을 해서 각각 day num과 day string을 이제 변수에 각각 입력을 해 주었습니다. 저장을 해 주어서 이제 스위치 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day string이 들어가 있고, day string은 현재는 Saturday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이 day string이 이제 각각 케이스에 따라서 나누게 되는데, 지금 현재 day string이 Saturday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해당하는 케이스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otherwise로 넘어가서 이제 weekend라는 값이 바로 weekend라는 값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고, 이 케이스당 만약에 맞는 부분이 있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day string이 monday일 때, tuesday일 때, wednesday일 때, thursday일 때, friday일 때 각각 해당 밑에 있는 디스플레이를 사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셋러데이이기 때문에 바로 otherwise로 넘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각각 다 아니라고 하고, otherwise이기 때문에 바로 디스플레이 함수, 이전에 알아보았던 디스플레이 함수를 사용을 해서 weekend 느낌표라는 이제 문자를 바로 출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weekend라는 명령창에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되고, 이제 end를 사용을 해서 해당 조건 또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또 클리어와 CLC를 사용을 해주고,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여기 보이다시피 이렇게 어떠한 변수에 대해서 부등식을 테스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스위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if else, else if, else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어떠한 값과 부등식을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enter 넘버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5라는 입력을 해주고, 현재 이 input 함수가 어떤 건지 아직 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nput 함수는 사용자 입력 요청. 그래서 이제 해당 입력된 어떠한 텍스트를 표시한 다음에 이제 해당 값을 입력을 하고 이제 엔터를 눌러주면 그 값이 그 해당 변수에 입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your name이라는 변수에 input 함수를 사용을 해서 enter a number라는 이렇게 명령창에 이런 문자가 이게 딱 출력이 되게 되고, 거기에 저 같은 경우에는 5를 입력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your number라는 변수에 5라는 값이 저장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조건문을 사용을 해서 해당 입력한 그 변수가 이제 그 값에 따라서 또 이게 조건이 나뉘게 되는데, 이제 제가 입력한 값은 현재 0보다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재 이 if는 거치지 않고 다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else if를 사용을 해서 0보다 크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포지티브 쪽으로 넘어가서 포지티브라는 문자가 이 명령창에 출력이 되게 됩니다. 포지티브 되게 되고, 만약에 0이었을 때 현재 0보다 크거나 작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면 0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0이라는 문자를 출력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당 조건을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AND를 사용을 해줍니다. 동일하게 클리어 CLC를 사용을 하고, 다음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건문의 배열 비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관계 연산자와 if문이 행렬에 대해 동작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말을 이해를 해보면, A와 B가 스칼라일 경우에는 아까 이전과 동일하게 동일하다, 틀리다 라는 식으로 어떠한 값이 출력이 되는데, 이분의 행렬이면 각각 그 요소별로 그 값들이 같은지 틀린지만 비교를 하기 때문에 조건문 내부에 각각 그냥 행렬들만 입력을 하여서 비교를 하게 되면 그 값이 오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해당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A가 3 그리고 B가 4, 일단 두 값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A와 B에 대해서 이렇게 같은지 틀린지 알아보는 연산자를 사용을 하게 되면 0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만약에 두 값이 같게 되면 1이라는 값이 나오고 틀리게 되면 0이라는 값, 즉 1이 true, 0이 false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b를 3으로 변경을 하여서 동일하게 진행을 해주면 이렇게 1이라는 값이 동일하다는 의미의 1이라는 값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이제 행렬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A에 이렇게 3x3 행렬을 입력을 해주고 B에 이렇게 1열에서만 같은 값을 이루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을 동일한 연산자로 사용을 해주면 이렇게 보이다시피 이제 1열에서만 동일한 값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1이 되고 나머지 값들이 0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렬에서는 각 원소를 비교를 해서 그 값이 같은지 틀린지를 비교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연산자의 이제 조건문의 그 조건에 이렇게 행렬에 대한 비교를 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행렬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이제 조건문에서 사용하기 힘들 겁니다. 이렇게 아까 봤던 것처럼 비슷한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 변수 간의 동일성을 확인하려면 is=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is= 같은 경우에는 if 함수 실행 결과로 행렬 대신에 스칼라 값으로 나오게 된답니다. 이렇게 그럼 동일하게 이전에 제가 만들었던 그 행렬을 이용을 해서 is=를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is=를 사용을 해주면 값이 다르기 때문에 1열만 동일하고 나머지는 다르기 때문에 이제 0이라는 로지컬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b의 행렬이 동일하게 된다면 이렇게 동일하게 만들어주고 이제 동일하게 이 함수를 사용을 하게 돼주면 이렇게 로지컬 값이 1이 나오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을 그렇게 살펴보게 되었고,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행렬의 값은 각각 요소별로 비교를 한 다음에 같은지 틀린지를 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냥 행렬을 뭐 작다, 크다, 같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면 무조건 이 조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else절이 실행이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을 포함한 여러 함수가 if 조건 사용 시 행렬 비호 결과를 스칼라 조건으로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해당 함수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s=는 아까 이전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is empty, all, any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s empty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당 입력값이 비어있으면 놀림값 1을 반환하고 그렇지 않으면 0을 반환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 보았을 때 이게 차원의 길이가 3인 3차원 배열을 만들고 이렇게 isEmpty 함수를 사용을 하여서 이 값이 비어있는 값인지 확인을 하니까 이제 1이라는 값이 출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해당 입력값이 비어있는지 안 비어있는지를 판단하는 함수인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all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ll 같은 경우에는 모든 배열의 요소가 0이 아닌 값 또는 true인지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그냥 바로 예제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x3 행렬을 만든 다음 각 열의 요소가 모두 0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3x3 이게 003, 003, 003으로 이루어진 이렇게 3x3 행렬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all 함수를 사용을 하여서 입력값에 a를 입력을 해 주었을 때 열별로 만약에 비어있다면 0, 이제 들어있다면 1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동작을 진행을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n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 같은 경우에는 모든 배열의 요소가 0이 아닌 값인지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이제 예제를 통해서 볼 건데 동일한 그 행렬을 만들었습니다. 각 열의 요소가 0이 아닌지를 테스트를 한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동일하게 열 기준으로 이제 0, 0, 3 값들이 쭉쭉 있기 때문에 이렇게 001이라는 값이 출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기능들을 통해서 if 조건 사용 시 행렬 비교를 할 때 스칼라 조건으로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함수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루프 제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분은 for, while, continue, break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프로그램 루프를 제어하는 다음 메트릭 함수에 대해서 다루게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for 루프는 특정 명령문 그룹을 미리 지정한 고정 횟수만큼 반복해서 실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동일하게 반복을 마무리를 할 때는 end라는 명령문을 끝에 표시를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이제 해당 부분에 대해서 한번 코드를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for 함수 반복문 첫 번째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n이라는 변수를 사용할 것인데, 그 n이라는 변수는 3부터 32까지 천천히 1씩 증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반복 실행될 때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값으로 n에 3이라는 값이 입력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n에 3이라는 값이 입력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되어서 이제 매직과 랭크 명령어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함수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제 매직 먼저 어떤 기능을 하는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직 같은 경우에는 마방진이라고 합니다. 마방진은 행과 열의 합계가 동일하고 1에서 n의 제곱 범위로 정수가 생성된 n by n 행렬을 반환을 한다고 합니다. 예제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게 각 어떠한 인수를 입력을 해주며 그 값에 해당하는 크기의 3을 입력을 했기 때문에 3x3 행렬에 3x3 형태의 행렬이 출력을 되게 되고 이렇게 값들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값들은 아까 위에서 봤다시피 행과 열의 합계가 동일을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에 있는 요소의 합은 각각 이렇게 15, 15, 15이고 동일하게 이제 행에 있는 요소의 합을 보면 또 15, 15, 15입니다.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진 행렬을 출력해주는 이제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와 동일하게 랭크 함수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랭크 함수 같은 경우에는 행렬의 랭크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랭크는 행렬 A의 랭크를 변환한다고 합니다. 해당 랭크에 대해서 이해하시기 좀 힘들 수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일단 기준은 열입니다. 열을 보았을 때 각각 열을 이웃된 열들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해당 열을 비교를 했을 때 곱하거나 나눴을 때 그 값이 될 수 있는 상황을 종속이라고 얘기를 하고, 만약에 그게 아닌 그 값들을 아무리 어떻게 연산을 사용을 하여도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독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독립의 개수를 세게 되는 건데, 종속이 된 것을 확인을 한다면 그 종속된 한 그룹이 하나의 독립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예제 같은 경우를 보면 이게 3, -1, 9 근데 2, 1, 5와 비교를 하면 어떤 나눗셈이나 곱셈을 사용을 하여서 해당 열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두 값을 비교를 해보면 독립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열과 세 번째 열을 보게 됐을 때 이제 2, 4, 1, 2, 50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 2를 곱해주게 된다면 4, 2, 10이 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종속인 것으로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 부분을 정리를 해보게 된다면 해당 열 독립 하나와 해당 두 개 각각 두 개는 종속이기 때문에 이 두 개 모두가 이제 하나의 독립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랭크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된다면 이제 출력이 2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진 함수입니다. 그래서 일단 n by n의 이제 마방진을 만들어주고 그 이후 그 행렬에 대한 이제 랭크를 출력을 해서 각 r이라는 값을 이제 배열 형태로 입력을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랭크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이제 3이기 때문에 이제 3x3의 이제 매직, 그러니까 3x3의 마방진을 일단 출력을 하게 되고 그 해당 마방진의 랭크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을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003, 이게 R이라는 변수의 세 번째 자리에 이제 해당 랭크를 입력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00이 되어 있고, 시작이 3이기 때문에 세 번째부터 이제 해당 부분의 랭크가 3이기 때문에 3을 이렇게 입력해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n이 3이었고 다음 반복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n이 4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동일하게 이게 사바이사 마방지를 만들어주고 그것에 대한 랭크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럼 동일하게 그 랭크 또한 3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00 이후에 3이 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진행이 되는데, n은 이렇게 반복이 진행될 때마다 계속 증가를 하다가 32일 때까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고, 이제 해당 부분을 이렇게 끝내게 되면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n은 32에서 마무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아래 값에 각각 그 해당하는 값들이 입력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값을 마지막으로 출력을 하고 해당 코드가 끝나게 됩니다. 이 R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까 보았던 것처럼 33이 들어갔고, 이후 계속 해당 그 마방젤에 대한 이제 랭크가 각각 이렇게 입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클리어와 CLC를 해주고, 이제 이러한 형태를 보게 되고, 내부 명령문이 세미클론으로 끝나면 출력이 반복해 표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당 부분에 반복되는 그 부분에 세미클론을 붙여 주었고, 루프 뒤에 R이 있으면, 즉 이제 입력을 받은 그 변수를 마지막에 이렇게 약간 호출을 해주면서 해당 최종 결과를 보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루프가 중첩되어 있는 경우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루프 안쪽을 들여 쓰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첫 번째 루프, 두 번째 루프가 있는데, 이렇게 중첩이 되어 있는 경우에 이렇게 떨어뜨려 주면서 안쪽으로 들여서 주면서 이렇게 가독성이 좋게 만들어 주는 것이 이제 코드를 살펴볼 때나 직접 설계를 할 때 편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while 루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while 루프는 논리 조건의 제어에 따라 특정 명령문 그룹을 무한으로 반복해서 실행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해당하는 부분, 여기에 해당하는 이 조건이 이게 true일 때는 계속 반복이 되고 false일 때 이제 이 반복이 종료가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제 해당 부분 또한 이제 코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당 부분은 이제 그러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의 근을 얻는 코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에는 0, fa라는 변수에는 마이너스 무한대, 그리고 b에는 3, fb에는 이제 무한대 라는 값을 각각 입력을 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각각 입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while문을 사용을 할 것인데 b-b-a, 그러니까 즉 3입니다. 그리고 esp, 그리고 곱하기 b를 하였을 때 이제 3이 해당 부분보다 크다면 계속 반복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ESP가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PS. EPS는 부동소수점 상대 정확도라고 합니다. EPS는 0.1에서 그 다음으로 큰 배정 밀도 숫자까지의 거리를 반환을 한다고 합니다. 즉 2의 마이너스 52승입니다. 이제 예제로 봤을 때 그냥 해당 D라는 변수에 ESP 값을 입력을 해주면 2.2204에 이제 10의 마이너스 16제곱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값들을 출력해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해당 값을 보면 해당 값이 6.6613에 곱하기 마이너스 16승
이런 식으로 이 해당 부분 이 값이 이제 앞쪽에 b-a 값보다 만약에 커지게 된다면, 이렇게 된다면 이제 해당 이 반복은 이제 끝이 날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을 확인을 해보면 x는 a 플러스 b의 값에 이제 1을 나눠준 값이고, 그렇기 때문에 해당 두 값을 더해주면 이제 3이라는 값이 나오고 나누기 2를 진행을 해줍니다. 그러면 1.5라는 값이 출력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x에는 1.5라는 값이 입력이 저장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그 x값을 이제 아까 이전에 말씀드렸던 식인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라는 식에 입력을 해주어서 fx라는 변수에 입력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값이 마이너스 4.6250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이제 해당 부분을 또 이제 비교한 조건문이 나오게 될 건데, 이제 해당 명령어 같은 경우에는 도큐멘테이션을 사용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함수는 부호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입력값과 동일한 크기의 배열 y를 반환을 하는데, 각각 그 값은 이제 대응 요소가 0보다 크면 1, 0과 같으면 0, 그리고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을 출력한다고 합니다. 복수수면 이러한 형태를 출력을 하게 되는데, 쉽게 말해서 양수이면 1, 값이 0이면 0, 그리고 음수이면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당 fx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될 것이고, 이제 fa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이기 때문에 이 부함수가 딱 조건이 이제 맞았습니다. 이제 true라는 1이라는 값이 나오기 때문에 해당 밑에 있는 이제 코드를 실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가게 되고 a는 x, fa에는 fx라는 값들을 각각 입력을 진행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서 a라는 값은 0 대신에 x, 이제 1.5가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이제 fa에는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가 아닌 fx 마이너스 4.6250이라는 값이 입력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값들이 이렇게 변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이제 이런 과정들을 반복을 계속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해당 엔드 같은 경우에는 이 조건문이 끝났다는 엔드이고, 이제 이 다음의 엔드 같은 경우에는 이 while문의 마지막이라는 뜻의 엔드입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 값들이 이렇게 할당이 되어서 이렇게 반복을 계속 진행을 하게 되고, 이제 아까 또 말씀드렸던 해석 부분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각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else 부분으로 넘어가서 각각 그 부분의 값들을 입력을 진행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 while문의 해당 부분이 false가 될 때까지 계속 반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반복이 모두 진행이 되고 해당 x값을 이제 출력을 해주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값의 해는 2.0946이라는 값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클리어와 CLC를 사용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해당 식의 근을 이런 식으로 얻는 과정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컨티뉴 문에서는 for 루프 또는 while 루프에서 루프 본문의 나머지 명령문을 건너뛰고 다음번 반복 위치로 제어를 전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제 컨티뉴 문을 진행을 하다가 이제 그 반복문을 진행을 하다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조건이 성립이 되어서 컨티뉴 문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후 코드를 진행을 하지 않고 반복이 첫 번째로 돌아가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예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분에서는 이제 fopen을 이용을 하여서 magic.m이라는 파일을 이제 read 읽기 형태로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해당 그 magic.m이라는 파일은 이제 매트랩 내부에 기본적으로 있는 파일로 알고 있고, 이제 그 파일을 그 해당 파일인데 그 파일을 불러오는 형식으로 이제 feed라는 변수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이후 count라는 변수에 여기라는 값을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while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해당 여기에 조건이 false가 된다면 이제 반복문이 끝이 나게 될 것인데, 현재 저 feof라는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함수는 파일의 끝 테스트라고 합니다. 해당 함수는 파일의 끝 표시자의 상태를 반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 예제를 살펴보면 이제 해당 어떤 텍스트 파일을 갖고 오게 되고, 그 파일을 반복을 진행을 해주면 이제 해당 파일을 이런 식으로 불러오고, 이제 해당 파일에 있는 내용이 끝이 나게 된다면 이게 아예 그냥 끝나버리는 식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magic.m이라는 이 파일을 이제 한 줄씩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될 것인데, 해당 실행을 하는 과정에서 한 줄씩 실행을 하고 그 내부에 있는 값들이 모두 없다면, 다 읽게 된다면 그때 이 while문이 이제 false가 되어서 종료가 될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을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또 fgetL이라는 이제 함수를 또 사용을 하여서 이제 해당 부분에 있는 그 파일에 있는 이제 그 빈칸이나 그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을 넘어가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line이라는 변수에 입력을 진행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전에 살펴보았던 isEmpty라는 명령어를 이용을 하여서 아까 말씀드렸던 해당 라인이 비어있는지 또한 또 어떠한 조건들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것들인데, 거기에서 두 문자열의 처음 n개 문자 비교라고 합니다. 해당 부분을 사용을 하면 최대 n개 문자까지 S1과 S2를 비교를 한다고 하는데, 해당 인수들을 비교를 한다고 합니다. 둘이 동일하면 true를 반환을 하고, 동일하지 않으면 false를 반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의 문자를 비교를 하는 것으로 알 수 있고, 그 첫 번째는 이제 라인, 이제 해당 위쪽에서 불러온 해당 라인을 가져오게 되고, 그 해당 라인과 이제 주석을 표시하는 이 퍼센트 표시를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 또한 함께 이렇게 알아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char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cha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력값이 문자형 배열인지 확인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문자열 배열이면 논리값 1을 반환하고 아니면 0을 반환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당 그 줄의 특성들을 비어 있는지 아니면 거기 내부에 퍼센테이지가 들어가 있는지, 또한 밑에 이 물결 표시를 하면 해당하는 값이 아예 반대가 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전 효과를 일으킨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해당 부분은 문자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명령어라고 하였는데 문자열 배열인지를 판단하는 것인데, 이제 이 물결 표시가 붙음으로써 그 기능을 반대로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쪽에 feof라는 함수 또한 그러한 식으로 이제 아까 이전과 다른 형태로, 그 반대의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분이 이제 해당 조건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continue를 거치지 않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조건을 끝을 내주고 count에 플러스 1을 진행을 해줍니다. 그런 식으로 반복을 진행하게 되는데, 만약에 continue 함수가 들어가게 된다면 이후 뒤에 count를 거치지 않고 바로 앞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형태로 count 명령어를 사용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어서 마지막에 fprintf를 사용을 하는데, 해당 함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printf는 텍스트 파일의 데이터 쓰기라고 합니다.
즉 fprintf를 사용을 해서 어떠한 값을 출력을 하는데 쓰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입력 배열을 모든 요소의 열 순서로 적용하고 텍스트 파일의 데이터를 쓴다고 합니다. fprint는 fopen 호출 지정된 인코딩 체계를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즉 이제 현재 저희 같은 경우에는 fopen을 이용을 해서 어떠한 풀을 열었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기능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fprint를 사용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해당 부분을 이렇게 총 34라인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출력을 진행을 하게 해주고, fopen으로 해당 파일을 열었기 때문에 fclose를 이용을 하여서 이제 연 파일을 닫는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파일을 닫아주고 해당 부분이 이제 끝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리어와 CLC 동일하게 또 사용을 하게 해줍니다. 다음 부분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문입니다. 브레이크문 같은 경우에는 for 루프 또는 while 루프가 조기 종료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해당하는 부분이 이렇게 있을 때 해당 조건에 맞으면 이 반복문 자체가 그냥 끝나버리고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부분 이전에 동일하게 보았던 코드인데 그 해당 시기에 대한 해를 찾는 공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전과 동일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게 되고, 해당 조건문이 부합하게 되면 들어가게 되는데 현재 fx는 0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확인을 진행을 합니다. 즉 이제 fx가 0이 되는 것을 찾기 위해서 계속 반복을 진행을 하게 해주는데, 해당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fx가 0이 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 해당 근사값을 구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브레이크를 사용을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당 부분을 거치지 않고 코드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x값을 동일하게 반환을 하고 클리어와 CLC를 사용을 합니다. 여기에서 브레이크문을 사용하면 조기가 종료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반복을 진행을 하다가 해당 부분이 0인 것을 그 이전에 알아채게 된다면, 이 반복이 끝이 나기 전에 알게 된다면, 그러면 해당 부분이 그 값을 가지고 바로 이제 그 x 값을 가지고 이 반복이 종료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이전에 찾게 된다면 근사값을 찾는 것이 아닌 fx가 0이 되는 값을 이전에 알게 된다면 반복문을 바로 탈출하게 되어서 시간 단축에 도움을 준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프로그램 종료를 할 때는 return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섹션에서는 실행이 완료되기 전에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매트랩 return 함수에 대해서 다룬다고 합니다. return 함수는 명령어의 현재 시퀀스를 종료하고 호출 함수 또는 키보드 제어를 반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또한 return은 키보드 모드를 종료하는 데 사용합니다. 호출된 함수는 일반적으로 함수 끝에 도달하면 호출된 함수가 제어를 전달합니다. 이런 식으로 호출된 함수 내에 return문을 삽입하여 강제로 조기 종료하도록 하고 호출된 함수로 제어를 전달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 벡터화, 이제 매트랩 프로그램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벡터화를 시키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이제 해당 코드가 있습니다. 이 해당 코드를 벡터를 시키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코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말씀드린 해당 코드인데 한번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x에 0.01이라는 값을 입력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y에는 모두가 알다시피 log 10에 x값을 넣었을 때 그 값을 입력을 받게 해줍니다. 그래서 -1이라는 값이 들어가고, 이제 for 함수를 사용을 하여서 k라는 값의 반복을 진행할 건데, k가 1부터 999까지 값으로 반복을 진행할 때마다 1씩 증가가 되면서 이제 반복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x에 이제 k 값 1을 더하기 때문에 이제 x 두 번째 배열에
이 첫 번째 값 더하기 0.01을 사용을 하여서 다음 배열을 생성을 하게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x에는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0.01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는데 0.01의 값은 첫 번째 자리에 위치해 있고 두 번째 위치에 0.02라는 값이 입력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0.0이라는 값이 입력된 것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 y 또한 이와 동일하게 반복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0.02가 입력값으로 들어간 이제 로그 밑이 10인 로그의 값이 y 두 번째 값에 위치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1.699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을 벡터화를 진행을 하게 된다면 훨씬 간편하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밑에 있는 부분이 해당 부분인데 이 부분을 보면 x는 0.01부터 0.01 간격으로 10까지 반복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x값이 벡터의 형태로 바로 이렇게 저장이 되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벡터 형태로 이렇게 입력을 주어서 할당할 수 있고 그 값을 이제 로그 밑이 10인 로그에 입력값을 주게 된다면 해당 값 또한 바로 이제 위에서 구하고자 했던 반복문에서 구하고자 했던 값을 바로 y쪽에 입력을 진행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전에 구하려고 했던 값이 y에 바로 입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복잡한 경우에는 벡터화로 프로그래밍하는 게 더 어려울 수 있다고 하는데 일단 이와 같이 벡터화된 버전으로 사용을 하면 좀 더 간단하고 더 빠르게 실행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전 할당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코드의 일부를 벡터화할 수 없는 경우 출력 결과가 저장되는 벡터나 배열을 사전에 할당하는 경우가 이제 루프의 실행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코드는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제 r이라는 변수에 제로 형태로 되어 있는 0으로 되어 있는 이제 3바의 1 행렬을 만들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해당 부분을 미리 이렇게 할당을 해놓고 그러니까 즉 밑에 있는 그 반복문 내부에 있는 변수에 각각 n이 1부터 32까지의 값을 넣어주고 이전에 보았던 이제 마방진을 각각 형성해주고 해당 랭크를 구해준 뒤 이제 각 자리에 입력을 시켜주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사전 할당 같은 경우에는 이 반복문 결과의 크기를 미리 알고 있어야지 만들 수 있는 경우인데 이렇게 미리 그 크기를 알고 그 크기만큼의 이제 빈 공간을 가진 이 배열을 만들어 줌으로써 이 값을 바로바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 이제 사전 할당을 사용하지 않으면 매트랩 인터프리터는 루프를 돌 때마다 요소 하나씩 R 벡터를 확장을 해서 그 값들을 집어넣게 되는데 사전 할당을 하게 되면 확장하는 과정 없이 이제 할당되는 자리에 값들을 넣기만 하기 때문에 실행 속도가 더 빨라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매트랩 제어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